안녕하세요 여러분, 거빠입니다. 날씨가 엄청 어둑어둑하거든요. 약간 눈도 좀 많이 오고 하는데 지금 점심때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무슨 밤처럼 너무 예쁘게 안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도 오늘은 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어두컴컴한 그런 느낌으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뜨개 편물도 그렇고 제 옷도 그렇고 엄청 핑크핑크하게 봄봄이 벌써 오는 것 같아요. 빨리 날씨가 오늘 좋아져가지고 이제 뜨개 옷 빨리 입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겨울이 분명히 니터들의 달인 거는 맞고 또 뜨자마자 입을 수 있는 계절이라서 더 신난 건 맞거든요. 포근한 게 조금 어울리는 그런 계절이니까요. 근데 너무 아쉬운 게 이제 다 떴는데 예쁘게 입었는데 패딩을 다 덮어버리니까 이 내가 뽐내고 싶은 예쁜 니트가 다 가려지는 게 너무 아쉬운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요즘 계속 따뜻한 날씨를 얼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어떤 주제로 뜨개톡톡을 이야기해볼까 하다가 저번에는 뜨개질을 하면서 겪게 되는 약간은 좀 짜증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거기에 이어서 취미로 뜨개질을 했기 때문에 럭키비키한 일들이 뭐가 있었을까를 생각해봤어요. 정말 그런 게 더 크더라고요. 뜨개질을 내 취미로 선택했기 때문에 생겼던 어떻게 보면 되게 여유? 오히려 이득인 그러한 상황들이 꽤 있었어서 그런 걸 하나하나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번에도 생각한 것보다 리스트가 많이 나와가지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이유들로 뜨개질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됐고 그러니까 이 한 취미를 쭉 끌고 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오늘 제가 잡을 편물은 짜잔! 플레인 가디건입니다. 이런 모양의 가디건이고요. 뒤에 이렇게 예쁘게 카라가 길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의 가디건이에요. 이 브이로그 창 한 번 더 띄워드릴게요. 여기인가? 여기인가? 지금 나오는 이 영상이 바로 방금 보여드린 플레인 가디건 뜨는 브이로그입니다. 되게 열심히 뜨고 있는 중인데 워낙 여러 가지를 뜨고 있다 보니까 좀 속도가 엄청 빠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꾸준히 뜨다 보니까 이미 이렇게 팔까지 이게 심지어 두 번째 소매입니다. 반대편 소매는 다 끝냈고요. 나머지 소매를 요만큼이나 떴어요. 그래서 금방 뜨고 단추까지 뽁 달아주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플레인 가디건을 뜨면서 한번 오늘의 주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진작에 거실불 켜고 올걸. 아까보다는 그래도 조사실 느낌이 덜 나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여기 불 켜보니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일단 뜨개질을 취미로 시작하고 나서 이건 럭키비키인데? 했던 순간들. 첫 번째, 대표적인 거. 이건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바로 약속이 펑크났을 때입니다. 이 약속을 펑크낸 사람에 대한 어떤 오히려 더 좋은 이미지다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펑크가 났었을 때 만약에 내가 뜨개 취미가 없었더라면 조금 열받는 일일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그 날을 위해서 화장도 하고 준비도 하고 나갔잖아요? 근데 뜨개질을 시작하고 나서는 그 시간도 내가 한 줄이라도 더 뜰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가끔은 약간 오히려 좋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약속 장소 그냥 가서 취소가 됐는데도 그냥 약속 장소 가서 근처에 있는 카페 찾아서 들어가서 저만의 시간을 충분히 즐기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펑크를 내게 된 사람의 사유도 이해를 해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그리고 저도 시간 낭비를 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그 시간을 내 옷을 뜨는데 채웠다라는 느낌이 들고 또 이 옷에 그 시간이 담겼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가끔은 또 아싸? 나 지금 뜰 거 있었는데 나 이거 쭉쭉 뜨기만 하면 되는데 겉뜨기만 쭉쭉 하면 됐던 건데 그러면 내가 보고 싶었던 거 넷플릭스 보면서 얼른 떠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끔은 조금 더 신이 날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무언가를 기다리게 될 때
이것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약속이 펑크 났을 때의 이유랑 좀 비슷한데요. 기다림의 시간들이 생각보다 여유로워졌어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드는 취미가 없었을 때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이 기다림도 뭐를 타고 긴 시간 이동을 해야 될 때, 아니면은 뭐 중간에 들려서 쉬는 시간이 생겼을 때, 혹은 아까 약속처럼 갑자기 늦게 돼가지고 내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때 등등이 있거든요. 내가 뜨개질만 가지고 나가면은 뭐 언제든지 기다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버려지는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기다릴 수도 있고, 뭔가 나한테 되게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해도 괜찮아, 나는 너무 즐거운 뜨개 시간을 갖고 있었는걸? 이러면서 그냥 넘길 수 있게 됐었어요. 그런 게 좀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간적인 거 말고 혼자 뜨개질을 하면서 만족하는 럭키비키를 가지고 와봤어요. 세 번째는 한 번에 게이지가 맞아떨어질 때입니다. 제가 사실 게이지를 뜨는 걸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조그맣게 뜨고 그냥 넘길 때도 있고, 그리고 많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닌 이상은 그냥 뜰 때도 있어요. 물론 그랬다가 낭패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 10cm, 10cm 안에 들어가는 게이지 차이가 되게 작은 것 같은데, 우리는 옷을 10cm, 20cm만 뜰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차이가 2배, 3배, 4배가 되는 거라서 전체적으로 옷을 다 만들고 났을 때 핏에서 엄청난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웬만하면 최대한 게이지를 맞춰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게 너무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을 옷에서는 그냥 합리화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너무너무 귀찮아서 게이지를 제대로 안 냈는데, 그래도 이 옷은 내가 제대로 시작하고 싶다. 그리고 제대로 시작해야 되는 경우들도 꽤 있잖아요. 내가 내 거를 뜨지 않을 때나 도안 작업을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이제 제대로 정확하게 재야 돼서 10cm, 10cm를 뜨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게이지에 굉장히 귀찮아하는 사람들은 큰 마음 먹고 게이지 작업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 지루한 시간들을 이겨내면서. 근데 어머나 세상에, 단과 코수가 진짜 한 번에 딱 맞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혹은 제가 구매한 도안이랑 이랬을 때 엄청난 희열이 느껴집니다. 시간 낭비도 하지 않았고 실 낭비도 하지 않았고 바로 진행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뿌듯함이 있어요. 변태 같은 희열들이 가끔 중간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게이지가 한 번에 맞을 때. 다음은 되게 사소한 건데, 이게 나 역시 그래도 짬바가 있어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뭐냐면은 대바늘을 싹 다 섞어놨는데 원하는 사이즈의 대바늘을 한 번에 찾았을 때, 세트로 샀기 때문에 미리수마다 다 꽂아져 있어요. 그리고 꽂아놓고 보관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은근 귀찮아요. 많이 쓰는 바늘 사이즈를 이제 안 쓸 때는 또 넣어놓고 또 이렇게 빼놓고, 이게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 거에 굉장히 귀찮음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플라스틱 통에다가 자주 쓰는 바누로스는 다 한꺼번에 넣어놨어요. 3mm, 3.5, 4, 4.5, 5, 5.5까지. 이제 나머지 바늘들은 꽂혀져 있는데, 그 정도 사이즈 내에 있는 미리수의 바늘들은 그냥 한 번에 싹 모아놨거든요. 바늘을 2개를 써야 되니까 하나를 바로 찾았더라도 나머지 하나도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이게 손에 그 두께에 대한 감각이 저도 모르게 생기나 봐요. 많이 이게 뜨다 보면 눈으로도 그렇고 3, 3.5, 막 0.5 차인데도 가끔 가다가 빈번하게 훅 잡았을 때 한 번에 맞는 사이즈를 고르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 혼자서 뭔가 진짜 별거 아닌데 혼자 잡아놓고 역시 이거 뜨개 짬바 어디 못 가는구나, 그러면서 그 변태 같은 그런 뿌듯함을 느끼는 순간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다음은 요거는 조금 뭐랄까 악마 같은 모멘트긴 한데요. 내가 실을 사고 나서 그 실이 바로 품절이 된 걸 확인했을 때입니다. 못 됐죠?
못했어요. 못했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실을 샀는데 그 수량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또 구씨를 되게 자주 간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는 사이트에 수량이 몇 개가 남았는지가 떠요. 뭔가 그 품절이 됐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사, 아싸 이게 아니고요. 이건 진짜 너무 악마잖아요. 그건 아니고 내가 고른 이 컬러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예쁜 컬러였구나, 이런 뿌듯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도 예쁜 컬러라서 약간 인정을 받은 그런 느낌? 역시 나의 소비가 맞았어, 나의 선택이 맞은 선택이었구나, 그런 거를 조금 눈으로 확인하는 모먼트여서 조금 더 이 품절에 대한 거에 뿌듯함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요, F5를 할 때 거의 실을 남김없이 썼을 때입니다. 은근히 이 실의 길이를 아무리 보고 우리가 샀다고 하더라도 뜨면서 손땀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작품을 뜨더라도 들어가는 실의 길이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남기지 않고 쓰려고 조금 타이트하게 구매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완성을 해가는 단계에서 약간 실이랑 저랑 좀 눈치 싸움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좀 불안불안하고 여기까지는 다 돼야 되는데 막 이런 게 있는데 소매 딱 마무리했는데 진짜 한 이만큼 남긴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딱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어떤 작품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만큼 남았었어요, 실이. 우와 대박이다 했었어요. 왜냐면 실이 남는 게 갈수록 별로 싫어지더라고요. 뜨개를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렇게 뜨개실이 좀 남는 거에 대해서 딱히 큰 스트레스가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남겨놓으면 되고 언젠가는 쓰겠지? 오히려 내가 썼던 실이 조금 남았을 때 다른 곳에 모아두는 게 저한테는 약간 전리품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놔두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뜨개를 즐기는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그렇게 쌓인 실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 아까운 게 이제 공간도 그렇고 오래만 둬가지고는 다 쓸 수가 없으니까 버리는 실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색깔을 엄청 밤새 막 재밌게 보고 구경도 하고 그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샀던 실을 내 손으로 버린다는 게 이게 느낌이 생각보다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이제 끝물까지 떴다 하는 게 이제 비용적으로도 내가 버린 게 없었구나, 진짜 아낌없이 싹 썼구나, 이런 뿌듯함도 분명히 있겠지만 좋아서 샀던 이 실이 남김이 없이 싹 소진을 했고 내 옷이 됐구나, 이런 것 때문에 희열을 느끼고 눈치 싸움을 했지만 약간은 타이트하게 산 게 럭키비키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입니다. 다음은요, 프루시오를 겁나 싫어하는데 생각보다 되돌리기 쉬웠을 때, 프루시오를 하기 전에 엄청난 고민을 하거든요. 제가 많은 다른 니터분들의 영상들도 보는데 물론 그분들도 되게 어려운 결정이셨겠지만은 프루시오를 그냥 이 부분은 뭐 여기를 고치고 싶거나 아니면 이 부분 좀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꼭 풀지 않아도 되는데 쭉 풀러서 다시 작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다 완성하고 나면 다시 푼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꽤나 큰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모양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이게 옷 자체는 그래도 괜찮게 완성이 됐다 하면은 더 이상 다른 어떤 뭐라 그럴까, 의욕이 없어요, 그 옷에 대해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풀러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부 F5를 했는데 최근에도 그래서 이제 딜레이가 되고 있는 작업물이 있고, 근데 내가 상상했었던 것보다 굉장히 쉽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생각보다 펠팅이 어렵지 않았다던가 생각보다 코가 그렇게 쉽게 빠지는 코가 아니어서 모양을 잘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바늘에 다시 꽂는 게 쉬웠다던가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덜 들어간 거예요. 더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풀렀다라는 뿌듯함도 있고, 그리고 한번 F5를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입을 수 있을지를 깨달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은근한 약간 뿌듯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이제 이런 게 생겼는데
이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이고자 좀 모양에 조금 약간 디테일, 엄청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 쓰려고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은 겉뜨기만 하더라도 코가 늘어지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예전 같으면 세탁으로 되돌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딱히 이렇게 엄청 눈에 신경 쓰질 않았었어요. 요즘 하는 작업물에서는 코가 약간 튀는 줄이 엄청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 옷이 특히나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바늘로 하나하나 그 늘어진 부분들을 빼가지고 정리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 순간을 이겨내서 다시 복구를 했을 때, 다시 수정을 했을 때 느끼는 그 뿌듯함이 생각보다 크다는 걸 여러 번 느끼고 나서는 요즘은 프로시어도 그래도 용기 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가 뜨고 있는 걸 좋아하는 유튜버가 뜨고 있을 때 브이로그를 사실 시작하게 된 것도 그 때문도 있고 원래 제가 일상 유튜버인데 일상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지만 뜨개 브이로그는 중간에 제가 뜨개질을 시작을 하면서부터 또 만들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다른 뜨개 브이로그들을 보면서 작업을 결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갈수록 제가 선택하는 그 시기가 생기잖아요. 내가 만들고 싶은 거. 근데 그걸 우연히 만들기 시작했는데 내가 엄청 좋아하는 내 최애 유튜버가 그 작업물을 하는 브이로그를 만든 걸 본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우연히 그렇게 됐을 때는 덩달아서 뜨개 부스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같이 뜬다라는 그런 유대감이 들기 때문에 좀 빨리 뜰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달까요? 그런 힘이 생긴달까요? 캐스트온 버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캐스트온 할 때는 어디까지 뜨던지 굉장히 빨리 작업하게 되는 그런 파워업이 되는데 이게 다른 분들이 내가 뜨는 거를 볼 때도 그런 버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우연인 부분인 건데 뜨개질이 취미라고 말했는데 마침 내가 뜨개질을 해서 입은 옷을 입고 나왔을 때입니다. 이게 저 최근에 겪었던 건데 뜨개질 하면서부터는 사실 바깥 생활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거든요. 원래도 밖에서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뜨개질 안 할 때는 되게 그림도 많이 그리고 집에서 뭔가를 사부작거리는 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뜨개질 하고부터는 사실 그게 조금 더 심해졌는데 근데 달라진 게 있다면 밖에서 카페를 가가지고 혼자만의 그런 시간을 즐기는 게 더욱더욱 좋아졌다라는 거? 입으려고 하는 거를 만드는 게 내 취미인데 이걸 입고 나갈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집에서 작업을 하는 게 일단 제일 편하기도 하고 밖에서 뭔가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근데 그랬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모임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또 결혼하고 나서 다양한 분들을 좀 만나는 그런 계기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전보다는 이제 취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취미라는 게 사실 뜨개질에 빠질 수가 없거든요. 뭐 누군가한테는 취미가 뭐예요 했을 때 바로 나올 수 있는 취미가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 너무 여러 가지가 있기도 했었고 이걸 딱히 취미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엄청나게 즐기고 있는 것도 또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래서 근데 확실히 뜨개질을 하고 나서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취미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뭐 취미라고 해봤자 뭐 일하고 와가지고 그거를 하기가 좀 어렵고 또 어떤 취미는 시간 들고 돈 들고 뭐 계속 하기에는 금방 질리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 당당하게 뜨개가 취미입니다. 이렇게 전 뜨개질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이랬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뜨개질로 하면 목도리, 모자 막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뜨는 분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대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했던 게 당연하지 집 밖에를 잘 안 나가니까 약간 유니콘 보듯이 그런 게 아닐까?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남편은 제 옆에서 그 광경을 보잖아요. 저는 쉬는 날에 막 13시간도 뜨개질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한 분이 그것도 뜨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플레인 가디건 뜬 거를 제가 그날 입고 나간 거예요. 마침. 너무 신나는 거 있죠. 왜 하나 둘씩 이렇게 꺼내가지고 자랑하고 싶은지 저 처음 느껴봤어요. 왜냐면 누구한테 뭔가를 뭘 떴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게
이렇게 흔한 그림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우연하게 내가 그걸 들고 나갔어야지 이게 성립이 되는 거지. 오케이, 오늘은 이 뜬 거를 내가 오늘 본격적으로 자랑을 해보겠어 이러고 입고 나가진 않잖아요. 그 시간이 진짜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막 디테일도 보여주면서 여기 이렇게 주머니도 있고요. 여기 카라 이 부분 보이세요? 이게 디테일입니다. 손으로 뜨는 것도 이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막 이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막 보여드렸거든요. 로고 막 한 것도 막 이런 와펜을 여기가 이렇게 달면은 기성복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막 이러면서. 키링 같은 것도 코바늘로 만드신 분들 보면은 뭐늘 달고 다니는 아이템이니까 그런 취미들 같은 얘기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자랑을 하나씩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가방에서도 꺼내고 그러다 보면 자랑 들은 사람이 집에 가고 막 이런 경우가 있다고 제가 보면서 너무 웃었는데 제가 해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그럴 때 너무 행복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바늘 바꿔야 되는데 프로젝트 백에 그 사이즈 바늘을 안 빼놨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소매를 뜨거나 다른 곳을 뜰 때 그러니까 바늘 사이즈를 바꿔야 될 때 다시 그 바늘을 찾으러 가는 게 그렇게 그렇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정말 무슨 귀차니즘에 쩌든 사람인 것 같긴 한데 물론 그런 사람도 맞기도 하고요. 한 자리에 앉으면은 계속 이 자리에 있어요. 어디 가는 게 아니면은. 제가 지금 앉아있는 곳이 식탁이거든요. 저는 식탁을 거의 벗어나지 않아요. 그 거실에 있는 테이블도 많이 이용을 하기는 하는데 이 식탁이 주는 안정감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은 또 식탁에서 밥 먹는 날보다 저기서 밥 먹는 날이 훨씬 많기 때문에 거의 식탁이 제 작업 테이블이에요. 한 번 딱 앉아가지고 이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 어디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계속 주구장창 나의 이 휴식 시간을 쭉 보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바늘이나 이런 것들 하나씩 이제 가지러 가야 될 때 이런데 약간의 귀차니즘이 느껴져요. 그러다 프로젝트 백을 딱 봤는데 전에 내가 쓰던 바늘을 빼서 정리를 안 해놓은 거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막 바늘 여러 개가 막 프로젝트 백에서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딱 필요한 바늘이 있는 거야. 그럴 때 희열을 느껴요. 이상한 거에 희열을 느끼네요. 저 약간 말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어쩜 마침 내가 딱 필요한 그 바늘이 지금 마침 내 옆에 있는 프로젝트 백이 있을 때 저 원래 약간 이런 작은 거에 행복을 많이 느끼는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뭔가 그날의 기가 막히는 과자에 커피를 먹을 때 그 휴식만으로도 다음 일을 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약간 단순해요. 다음은 마지막 정리한 것 중에 마지막인 부분인데요. 남편이 약속이 생겨서 혼자 있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은 이거 안 봐요. 제 거 뜨개톡도 안 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는 남편한테도 이걸 여러 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남편도 축구를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축구를 가면 사실 뭐 뛰면서 톡할 거 아니면은 핸드폰 답장하기 어렵잖아요. 사귈 때도 그게 되게 남편이 처음에 신경을 썼던 부분이거든요. 자기가 이제 취미생활을 하러 운동을 가는데 운동을 할 때에는 답장을 잘 못할 수도 있다. 근데 마침 자기가 만난 여자가 뜨개질을 하면은 뭐에 잘 안 보는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집에 혼자 있어야 될 때나 아니면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되게 될 때, 특히나 요즘 느끼는 게 이제 남편이 축구를 하러 나가야 될 때 오히려 좋아. 같이 살아도, 그리고 좋아서 결혼을 했어도, 그리고 사귈 때도 마찬가지고 서로의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각자가 보내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항상 마냥 너무 같이 너무 좋다고 함께 있는 시간이 늘 이득이 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각자가 즐길 수 있는 어떤 시간에서 에너지를 충분히 가져야 함께 있을 때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저의 가치관은 그렇습니다. 아닌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뜨개질을 취미로 둔 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혼자가 됐을 때 이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잘 이제 보내야 될 때 가끔 가다가는 이제 왜 이렇게 게임이 일찍 끝났지? 그럴 때도 있어요. 생각보다 이것저것 하고 나면 2시간 그냥 후딱 가거든요. 수다 떠느냐고 이 속도가 그렇게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잡을 수 있는 단순한 편물이 하나 있었어서 그 또한 또 저한테 너무 행운인 순간인 것 같아요. 아마 뜨개
비키인 분들이 생각하는 럭키 비키인, 그리고 오히려 나는 행운이다 이런 것들에서 좀 희열을 느낀다 하는 순간들이 제가 정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그런 게 여러분들도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티켓톡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브이로그에서도 또 다른 작품들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또 와주실 거죠? 다음 브이로그에서 또 뵐게요, 여러분. 안녕. 이야.